네, 계속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치료 사례 3번. 여자 62세. 가슴이 조이는 듯한 흉통이 있고, 이게 한 달 전 감기 이후에 흉통이 더 심해졌답니다. 흉통. 자, 이제 흉통이 오면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실제 그 흉부 쪽에, 요즘 말로는 이제 심혈관이죠. 실제 심혈관의 문제인지 그럴 때는 급히 병원에 보내야 되고요. 만약에 이제 병원에 가면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게 심장 초음파를 해보니까 이상이 전혀 없는 건 아닌데 뭐 스텐트를 뚫는다든지 그런 거를 하기에 정도는 아닌 그런 게 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는 약물 치료를 이제 병행할 수가 있죠. 또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 생각합니다. 심혈관 문제가 있을 땐 뚫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생명에 직결되기 때문에 스텐트를 하고 뚫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그럴 때는 한약을 사용할 수가 없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물론 이제 의사 선생님들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을 다시지만 뚫고 그게 이제 혈관이 좁아지는 게 뭐 다른 문제가 없는데 그 혈관만 그래 되는 경우가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그 심혈관을 그 이루는 여러 가지 주변에 여러 가지 문제를 또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쉽게 말하면 저는 이제 환자분들한테 표현하기에 혈관을 전체적으로 확장시켜야 되지 않냐. 긴장되어 있는 그런 게 이제 해백 들어가는 약이에요. 해백, 해백 들어가는 약들이 에, 그거를 확장시켜 줍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좀 활용해 보면 저는 좋지 않겠나 싶어요. 또 이제 스텐트 하신 분들 아마 아시겠지만 스텐트 한 번 하면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한 5년 있다가 다시 막혀요. 그러니까 그게 그 환경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리가 사실 해주는 게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장인어른도 이제 스텐트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나타나는 증상 한번 볼까요? 가슴이 터질 듯이 답답하다. 뭔가 안에 꽉 막혀가지고 꽉꽉꽉 하는 게 이제 이런 것들을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혈이 같이 동반되는 거예요. 기운이 막히면서 흉통은 기운이 막히는 거잖아요. 거기에 혈이 동반되는 겁니다. 혈이 동반되면 터질 듯하다. 그 다음에 두근거린다 이런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혈을 치료하는 여기 이 처방에는 소화명탕 그 케이스지만 대황이라든지 아니면 황련이라든지 또 여기 과루인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같이 쓸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단을 오르거나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찬다. 이 숨이 차는 게 뭐냐면 여기에 지금 심장 쪽에 문제가 생겼어요. 심장 쪽에. 그러니까 이제 그 양방에서는 이 심장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얘가 피를 제대로 짜주지 못하니 조금만 어떤 힘주는 듯한 그런 게 나타나면 심장에서부터 폐로 가는 그런 폐 동맥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거기에 산소 공급이 안 된다. 산소 공급이 안 되면서 그렇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이거를 똑같은 말을 뭐라고 하냐면 한방적으로 여기가 막혔다고 봐요. 이 심장 쪽에 문제가 있으면서 이 막혀가지고 호흡이 아래쪽까지 잘 못 내려간다는 표현을 씁니다. 못 내려간다. 막혀가지고. 그런 식의 어떤 표현을 써요. 그래서 저희는 한방에서는 뚫어주는 그런 치료를 시행합니다. 아니면 여기 또 뭐 부종이 생겨가지고 또 그럴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뭐 이유는 있습니다. 2, 3일 전부터 가슴에서 명치까지 쓰린 증상이 생겼다. 쓰리다는 게 이제 위에서 위산이 나타나고 하는 건데 습열이죠, 습열. 그 이외에 흉통과 동반되는 마른 기침 나온다는 게 이 뭔가 이제 상기된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아니면 흉부 쪽이 좀 건조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각적 흉만 그득한 느낌이 기운이 갇혀가지고
뭐가 이제 들어있는 거죠. 이 가래라든지 이런 건 아니지만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수분이라든지 그런 걸 수도 있고요. 뭐 한방적으로는 거기에 뭐 습열, 열이 찬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심계, 숨찬, 속쓰림, 흉통과 함께 가래 없는 마른 기침이 동반된다. 흉부 쪽이 좀 이쪽에 기운이 몰려가지고 건조해지는 그런 거면서도 하기가 안 되는 거죠. 중초를 뚫고 하기가 안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입이 말라서 물을 자주 마신다. 입이 마르다고 할 때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천화분, 석고를 쓰는 그런 경우. 그럴 때는 확실히 위의 문제죠. 확실히 식혀주는 그런 경우. 아니면은 위가 소화가 안 되면 약간 마릅니다. 그런데 그때에는 물을 그렇게 많이 마시진 않아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물을 자주 마신다고 하면 단순히 위가 소화가 안 돼서 나타난다. 그거를 넘어서는 그런 겁니다. 식욕이 없어서 밥을 억지로 먹는다. 뭐가 딱 막혀 있는 겁니다. 이런 거. 배에서 꾸룩꾸룩 소리가 잘 나고 물이 있는 거고요. 요 이제 딱 두 가지 포인트에서 반화를 떠올리셔야 됩니다. 반화를. 매운 거 먹으면 속이 자주 쓰린다. 이런 거에서 황련을 떠올리셔야 되고요. 얼굴로 열이 달아오르지는 않는다. 이게 상열감이 있는지 확인해 본 거고요. 땀이 잘 안 난다. 대변은 하루에 두세 번 무른 편이다. 사실은 이렇게 되면 자, 여기에 이제 중초가 반화를 써야 되는 것처럼 막혀 있어요. 그러면서도 상부에 열이 나고 그 다음에 대변이 이렇게 될 때는 전형적인 반화사심탕의 증상입니다. 반화사심탕. 거기에 이 사람이 흉통이 더 심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반화사심탕에 황련을 좀 더 올려서 쓸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것만 가지고는 반화사심탕을 먼저 써야 될지 그 다음에 소화명탕을 써야 될지 조금 좀 헷갈리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뭔가를 먼저 환자를 좀 더 봐야 정확하게. 반화사심탕의 목표는 중초입니다. 중초. 소화명탕의 목표는 중초도 있지만 상초입니다. 상초. 과루인과 황련을 가지고 상초의 열을 꺼트리는 게 위주고 반화사심탕은 중초를 뚫어주는 게 위주입니다. 황련의 용량도 좀 다르고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서는 흉통이 위주다 보니까 소화명탕을 썼지만 대변이 이런 식의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면 차후에라도 반화사심탕을 꼭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자, 4번 한 사냥꾼. 이거는 이제 기릭동동 케이스네요. 한번 봅시다. 이 케이스 재밌습니다. 한 사냥꾼이 들것에 실려와 말하기를 산에서 짐승을 잡다가 쓰러진 짐승이 갑자기 소생하여 이와 싸워서 마침내 잡기는 했으나 그 이후에 통증으로 고생하는 것은 아닌데 두 팔꿈치가 굽어져 펴지지 않습니다. 일단은 지금 증상이 뭡니까? 팔꿈치가 딱 굳어가지고 안 펴진다. 여러 치료를 구하였으나 조금 더 효과가 없었다 라고 했다. 선생이 이를 진찰하니 흉만이 매우 심할 뿐 다른 이상은 없다. 자, 요때 이런 걸 보시면은 동동 선생이 어떻게 치료를 하는지 딱 나옵니다. 명확합니다. 자, 동동 선생은 뭐 합니까? 환자가 불편하다는 거에 포인트를 둡니까? 안 둡니까? 안 둡니다, 여러분. 그럼 뭐에 포인트를 둡니까? 진짜 환자가 불편한 거.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흉만 때문에 팔이 굽어졌습니까? 아닙니다. 아마 이제 뭔가 굉장히 짐승과 싸우면서 굉장히 팔을 많이 쓰고 해서 그게 됐겠죠. 그럼 그렇게 해서 문제가 된 건 확실합니다. 그런데 평소에 이 사람이 흉만이 있다 보니까 이 흉만으로 인해서 팔로 영양 본 기운이라든지 이런 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쳤는데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굽었다면 뭐 작약이라든지 이런 걸
뭐 해가지고 풀었어야 되죠. 그런데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게 치료할 때에는 정말 환자가 불편한 것, 몸 안에, 몸 안에 정말 불편한 그것을 치료하는 겁니다. 이상이 있는 그것, 생명 현상에서 순환에 문제가 되는 바로 그것을 치료하는 게 치료의 핵심입니다. 이런 데서 배우는 거예요. 아무런 근거 없습니다. 팔꿈치가 굽었다고 해서 소화명탕을 쓴다고요? 미친 짓이죠. 만약에 소변 분리가 있다면 연계출감탕을 쓴다든지 오령산을 쓴다든지 이런 거 쓰는 거예요. 팔꿈치 굽은 거를 치료하려고요? 아니요. 진짜 몸이 불편한 걸 치료하는 거예요. 아셔야 됩니다. 자, 이제 요거를 가지고 이제 황련을 좀 증량해서 쓰기도 하고요. 감초를 더해 쓰기도 하고요. 지시를 더해 쓰기도 하고요. 대조를 더해 쓰기도 합니다. 계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언제든지 가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잘 외우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약재들 이제 이 원방을 쓰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항상 그런 감이 있어야지 어떨 때는 황령을 증량하고 이걸 외웁니까? 외우고지 언제 다 할래요? 물론 외워두시면 뭐 쓸만하죠. 그리고 속쓰림이 심하거나 구내염이 있다고 황련 증량이 안 될 것 같아요. 정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시함탕, 소쇼탕, 소화명탕. 이거 좀 들어 쓰는 것 같더라고요. 담이 잘 나오지 않고 마른 기침과 흉통을 동반한 열성 질환. 실제 좀 열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 보면 위암 환자가 흉통, 음식이 내려갈 때 따갑고 아프다고 할 때 이럴 때 쓸 수가 있고, 습성 늑막염, 근만성 기관지염, 폐렴, 기관지 확장증 이럴 때 시암탕을 같이 쓸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시암탕을 이래 쓰려고 하면은 흉만, 흉통 이런 것들이 동반되면서 흉역고만이 있는 거예요. 흉역고만. 이런 데 문제가 있으니까 쓰지. 없다고 그냥 만성 기관지염이 있다고 쓸랍니까? 절대 그래 쓰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동동선생 치료하는 거 봤잖아요. 기침한다고 다 쓸래요. 기침한다고 과루인 들어가는 거 처방주 구를래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자, 대함융환하고는 확실히 좀 다른 게 감수라는 게 들어가죠. 이게 수기가 차가지고 항배 쪽에 이렇게 꽉 막히는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고요. 반화사심탕은 앞에서도 설명을 했지만 위장 질환을 직접적으로 치료하는 게 이제 목표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사심탕은 반화사심탕을 아마 적은 것 같고, 황련탕 같은 경우에 이런 차이들은 소화명탕 같은 경우에는 흉부 쪽에 주로 증상이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흉통이라든지 뭐 흉부의 증상이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그 소화명탕 같은 경우에는 흉부가 주 메인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약을 보면 과루인이 있고 과루실이 있는데 책에 보면은 이제 상한론 책에 보면 과루실을 쓰라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과루실을 쓰려고 하면은 이제 여기 그람수에 보면 황련, 반화, 과루실을 18g 쓰든지, 아니면 이제 과루인만 쓰려면 6g 이렇게 해서 처방을 해도 되고, 아니면 이걸 조금 더 올려서 써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루실, 과루인 그런 구별이 좀 있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가루실은 과육에다가 과루인이 박혀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예, 소화명탕은 대단히 잘 쓸 수 있는 처방입니다. 그래서 알아두시면, 처방은 아주 간단하지만 알아두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녕.